중국 춘추시대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의 패권을 잡은 월나라 왕 구천에게는 가장 아끼는 부하 두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범녀와 문종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월왕 구천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월왕 구천은 두 사람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모두 경들의 수고 덕분이요. 다들 마음껏들 드시오. 그때 주변의 신하들도 범녀와 문종의 공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사옵니다, 폐하. 범녀와 문종의 공은 월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지요. 그런데 그때 범녀는 곁에 있던 신하들이 자신의 공로를 칭찬할 때마다 왕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범녀는 월왕 구천이 지었던 표정의 의미를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이 되자 범녀는 왕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오나라는 멸망했사오니 이 늙은 몸은 폐하 곁을 떠나 조야로 돌아갈까 하옵니다. 그러자 월왕 구천이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경의 도움으로 천하의 패자가 되었소. 장차 그대와 더불어 부귀 영화를 누리려 하는데 어째서 떠나려 한단 말이오? 아니옵니다, 폐하. 신의 쓰임은 전쟁에서 이미 끝났사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천이 잠옷 거칠게 엄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짐의 곁을 떠난다면 내 지금 당장 그대의 처자식들을 잡아다 죽이고 말 것이오. 그래도 떠나겠소? 범녀가 초탈한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폐하, 무릇 군자란 하늘의 법도에 따를 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모두 폐하의 뜻에 달려 있사오니 폐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밤이 되자 범녀는 나룻배를 타고 오나라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천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범녀가 도망을 치다니! 폐하, 범녀는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놔둔 채 처자식만 데리고 사라졌다 하옵니다. 아니, 이런 못들 하느냐! 지금 당장 범녀를 잡아오너라! 그런데 이때 문종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폐하, 범녀는 귀신 같은 책략을 가진 자이옵니다. 이미 그가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면 수천의 군사를 풀어도 잡기는 힘들 것이옵니다. 문종의 말에 월왕 구천은 범녀를 잡아오는 걸 그만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문종이 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종 앞으로 날카로운 화살이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종이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화살 끝에 한 통의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범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가? 토끼 사냥이 끝난 후 사냥개는 결국 삶아지는 법이라네. 내 보건대 자네는 방금 사냥을 마친 사냥개와 같은 처지네.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한시라도 빨리 월왕 구천의 곁을 떠나도록 하게. 편지를 다 읽은 문종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허, 어찌하여 범녀는 이토록 지나치게 앞날을 염려하는 것일까? 범녀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임에는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문종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궁에 입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범녀의 말대로 월왕 구천은 공신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문종은 범녀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을 핑계로 구천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왕 구천이 갑자기 신하인 문종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납시오! 문종이 궁에 안 보이자 월왕 구천이 친히 문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종이 매우 놀라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폐하, 이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네, 여러 날 그대를 보지 못해 심히 걱정되어 이리 찾아왔소.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러면서 느닷없이 문종에게 칼 한 자루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인 문종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폐하, 이 칼은 설마... 그렇습니다. 문종의 예상대로 더 이상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왕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문종은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진즉에 범녀의 말을 들었어야 했거늘.
부귀 영화를 누리려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구천의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공신 세력이었던 문종은 그 자리에서 자결하며 허망한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법녀는 처자식을 데리고 제나라에 가서 치이자피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상경이라는 벼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합니다. 이후 또다시 벼슬을 버리고 도산에 들어가 목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토사구팽.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결국 잡아먹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딘가에 고용되어 직장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그곳에서 일을 하며 보수를 받고 승진하며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과라는 것도 잠시일 뿐 쓰임이 다하는 순간 토끼를 잡은 사냥개처럼 한순간에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